안녕하세요. 금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천공이라는 자가, 그 허무 맹랑한 자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내겠다고 송곳으로 막무가내 하늘을 찔러대고 있나요? 그 무능한 자가 개망난이 윤석열, 택요녀 김건희를 조종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나라가 엉망진창, 말이 아니지요. 오늘은 본 영상물이 좀 무거운 주제여서 비교적 가벼운 소재 하나, 비와 관련된 간단한 소재 하나 다뤄보려 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우산이 없고 비는 세차게 내리고, 그리고 가야 할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고, 그때 생각하게 되면 뛰어야 하나 걸어서 가도 마찬가지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 하나를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대부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일단 뛰고 보디어 비를 적게 맞으며 옷을 조금 젖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물론 비가 세차게 오는 데에도, 그리고 꽤 멀리 가야 하는 데에도 우산이 없으면서 빗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데 비는 오고 우산은 없고, 그리고 또한 걸어서 가야 하고, 그때 옷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고, 물론 옷이 한번 젖으면 그 뒤부터는 비를 많이 맞으나 적게 맞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때 떠오르는 질문이 뛰어야 하는가, 걸어가도 마찬가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답을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만은, 비 오는 세기,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가 하는 그 세기에 비를 맞고 있는, 즉 빗 속에 있어야 하는 시간, 그러한 것을 곱한 것이 전체 비를 맞는 양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를 맞는 양은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가, 그리고 그 빗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곱한 값이 되는데, 폭우라면 잠시라도 많은 비를 맞게 되고, 약하게 오는 비는 비교적 많이 걸으면서 맞아도 적게 옷이 젖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해보면 비 오는 세기를 S, 비 맞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전체 비를 맞는 양 W는 S 곱하기 T가 되겠지요. 실제에 있어서 가야 할 거리 D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퍼붓는가, 또는 비 오는 세기가 센가 하는 그 S와 걷는 속도 V 사이에 관계인데요. 간단히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비의 세기를 S, 빗 속에 있는 시간을 T라고 하고, 또 가야 할 거리 D, 걷는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그리고
B를 맞게 되는 양을 W라고 표현하면 W는 S 곱하기 T, 즉 B의 세기에다 B 속에 있는 시간 곱한 값이 되고요. 이 B 속에 있는 시간은 그 가야 할 거리를 걷는 속도로 나누는 값에 해당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요. 뭐 간단한 식입니다만은, 그래서 B를 맞는 양은 B의 세기에 B 속에 있는 시간을 곱한 값이 되고, B 속에 있는 시간 T는 가는 거리를 D를 속도로 나누는, V로 나누는 그런 값에 해당된다. 뭐 이건 뭐 간단한 식입니다만은 굳이 식으로 표현해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산이 없는데 뛰어가야 하는가, 걷는 것이 마찬가지인가, 그런 걸 따져볼 때 그 구간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즉 B를 맞고 걸어야 할 거리 D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멀지 않을 때 B의 세기 S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때인데요. 일반적으로 먼 거리이거나 B가 세게 오면 뛴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먼 구간, 긴 구간은 계속해 뛸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비 오는 세기가 구간만 다르다 했을 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비 맞는 양은 각 구간별로 비 오는 세기에다 그 구간에 머무는 시간, 그 구간에서 걸리는 시간 곱한 것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비가 세게 오는 구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비가 여리게 오는 구간에서는 천천히 이동을 하는, 이게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에 대해서 각 구간의 거리를 D1, D2 이렇게 D로 해서 1, 2, 3로 표현하고, 각 거리에 대해서 그 속도를 V1, V2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본다면은, 당연히 D는 이제 D1, D2 이런 것들의 합이고요. 시간 T는 T1, T2, T3 이런 것들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T1은 D1을 V1을 나눈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 구간별로 다른 B의 세기로, B의 세기로 나타난다 했을 경우는 이렇게 세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B를 맞는 양은 B의 세기에다가 B 속에 있는 시간 곱하는 값인데, 다시 표현하면 B의 세기에다가 가는 거리를 속도로 나눈 그런 값에 해당된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는데요. 뭐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닌다면 굳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거의 어렵겠죠. 비에 오는 세기를 구간별로 측정할 수도 없고, 항상 다르게 오고, 그리고 거리도 항상 다른 경우인데요. 이것들을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특히 여기에 바람까지 둔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이론으로는 맞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때는 그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은 물론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의 현실적인 의미가 없지요. 빛 속에서 뛰는 속도가 걷는 속도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빛 속에 있게 될 시간은 걸어서 빛 속에 있는 시간은 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뛰는 속도가 걷는 속도의 두 배 정도 된다면 빛 속에 있어야 할 시간은 반 정도가 줄어들겠죠. 뛰어갈 때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물이 튀는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참고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지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차라리 별 의미가 없지요.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 적용이 거의 의미가 없지요. 이러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리고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가,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하는데, 비를 맞는 양은 빛 속에 있어야 하는 시간과 비가 오는 세기에 관계가 되니까, 짧은 구간은 뛰어서 가면 다소 무난하지만 먼 거리이거나 비가 아주 세차게 오는 경우라면 뛰거나 걷거나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천히 걷는 것이 비를 많이 맞게 된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나기 또는 폭우, 여기에 거리가 10m 이내처럼 짧은 거리라면 좀 뛸만 하고요. 그러나 비가 일반 세기 정도로 오고 거리는 20m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때도 비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20m 정도여도 뛸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세게 오거나 멀리 걸어야 한다면 아예 마음을 편히 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걷는 것이 차라리 상책이다. 특히 강을 건너거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그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통과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가능한 신속하게 통과하는 쪽으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소나기라면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소나기는 굳이 나서지 말고 최대한 실내에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그만 소재도 지나치게 세밀하게 따져보면 일이 복잡해지고 말만 장난해지고 현실성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로서 적용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인간 삶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장마철에 우산이 없이 소나기를 만난 경우를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